15. 네, 우리 지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서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끄는 이슈 길잡이 정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시겠습니다. 혹시 정상욱 기자는 제가 알기로 네. 그 차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관심만 좀 많습니다. 예. 전기차 사실 생각도 있으세요? 네, 전기차는 저도 당연히 사고 싶은 거고요. 현재 예.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는 내연기관차로서는 제 인생의 마지막 차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다음에 차를 바꾸게 되면 전기차를 탈 네네네. 거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는 그렇죠. 것처럼 이제 전기차 포비아라고 하죠. 네네. 공포증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네.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뭐 사회적 갈등까지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자, 이게 최근에 인천의 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맞습니다. 나면서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네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큰 사회적 지금 문제로 대두된 상황인데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무려 그 전소된 차량 그리고 부분소 그리고 그을음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 차량만 무려 880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앞으로 이제 대규모 무려 추정액 100억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생겼는데요. 바로 화재 피해를 입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그 차주 그리고 네네. 보험회사 그리고 그 차를 제작한 제작사 간의 100억대 소송전이 현재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사실 네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네네. 이슈가 많이 됐는데 네네. 이게 뭐 네네. 인천 뭐 청라의 한 아파트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적잖게 전기차 화재 사고가 그동안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최근 3년간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점점점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3년간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모두 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꽤 많았네요. 예, 맞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인명사고는 없었고요. 그중에 8건이 바로 다행히도 지상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화재 사고여서 진압하는데 큰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점점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 건은 그럼 어디서 발생했냐? 군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는데 바로 그 인천 사고와 비슷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인천과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때 제시가 그 골든타임에 적절히 작동을 해서 조기 진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도 뭐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도 하고 뭐 친환경 차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등록된 전기차가 꽤 많죠, 우리 지역에도.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전북 지역에만도 등록된 우리 전북 지자체에 등록된 그 전기 자동차만도 2만 1,000대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그 수요들이 커지고 있고 또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갈수록 이런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들 특히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지상 주차장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100% 다 지하로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화 있고 그 이외에 주거 공간들이 설립되는 형태이고 오피스텔 상업용 빌딩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함께 전기차 충전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일단 옮기는 게 좀 더 그나마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냐라는 방안들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구조, 지하 주차장 중심의 구조로서는 옮기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좀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그 소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속히 개발이 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갈등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공지도 붙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웬만하면 지상에 주차해달라. 맞습니다. 그럼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 그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상가에서는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서 좀 늦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좀 옮겨주세요라는 이런 그 안내 문들도 내걸리고 있고요.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2만 1,000대나 달하고 지상 주차장이 없어지는 마당에 이게 자칫하면은 민민 간의 갈등화 될 건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지금 불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천 사례 같은 경우 무려 100억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100억대에 달하는 소송전을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좀 더 덧붙이면 중고차 시장, 신차 시장, 보험사 등등으로 지금 불똥이 전방에 네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인천 청라지구 사고 직전 네네. 일주일 대비 사고 직후에 일주일간 우리 국내 주요 대표적인 온라인 사이트 중고차 네. 거래 사이트 중 하나인데 무려 매물량이 네. 184%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제의 주역이 됐던 그 차 사실 모델. 예, 삼각별이죠. 예. 흔히 삼각별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수입차인데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인데. 예, 맞습니다. 신차가가 1억을 호가하는 네. 자동차인데 지금 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5천만 원대까지 그래요? 반값에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고요. 문제는 네. 중고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차 시장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네. 보니까 국내 현대기아차를 중심부터 필두로 해외 수입차들까지 잇따라서 지금 핵심인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배터리를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나라의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지금 그것까지 따지고 예, 있습니까? 현재 차례대로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중고차 가격이 이 차 네네네. 꽤 유명한 브랜드 차고 네네네, 맞습니다. 중고차가 그러니까 네네. 신차가가 네네네. 1억을 호가하는데 네네네. 5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이번 네네. 기회에 보면 전기차로 갈아타시는 것도 예, 그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네. 제 주머니 사정도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일을 지금 겪고 나서 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내연기관차를 좀 더 타야 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네. 정부도 그렇고 관련된 대책을 네네네. 내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네, 다음 이슈 볼까요? 네, 오랜만에 등장한 이름입니다. 이스타 항공 한참 논란이 됐던 항공사인데 이게 사실 이제 전북의 하늘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사다 뭐 네네. 그렇게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네네. 최근에 이 이스타 항공에서 군산 제주간 노선 운항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이런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네네. 군산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군산 제주간 항공노선 이용자들이 줄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물가지 않습니까? 네, 기름값, 네. 인건비 이런 거 상승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항공업계 그리고 지자체 안팎에서는 사실은 이스타항공이 그런 것보다는 네. 속내용을 좀 따져보니까 그런 수익성보다는 국내 노선을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국내 노선을 좀 네네네네. 정리하고 오히려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노선 쪽을 좀 더 국제선을 확장하려는 그런 아.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절기에 왜 운항을 중단하느냐에 대한 문제, 뭐 군산 공항 시설에 대한 노후화 문제, 뭐 네네네.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군산시가 관련해 가지고 착륙료 지원금이나 손실보조금 같은 거를 우리가 혈세로 지원해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북자치도 그리고 군산시 쪽의 입장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타항공이 취항한 지가 2015년부터 취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코로나 파동 2020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0년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 네. 직전까지 그러니까 약 5년간 전북자치도 그리고 군산시가 지원한 손실보전금만 약 16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작년 10월에 운항을 재개를 했었는데 재개 이후에 올 6월까지도 이미 5억 원 이상 추가로 손실보전금이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건 아닌 것 네네네. 같고요. 또 하나 전북자치도 판단으로는 현재 군산공항 이용률이나 이런 거는 타지방공항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네네. 거고요. 재빙빙 시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 하반기에는 군산공항도 그런 시설들을 도입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확보하겠다. 예. 운항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네네. 운항 중단할 사유가 없다라는 네네.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운항 중단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최대한 마지막까지 이스타항공하고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도민들 같은 경우는 네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제주도만 가려고 해도 네네. 군산이 막혀버리면 네네. 광주내, 청주내 그렇게 이제 그렇죠. 다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가든가. 불편함이 네네. 있는데 네. 전북의 하늘길이 또 막힐 네. 위기가 생겼다. 좀 아쉽네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전북 국립대들 왜 이러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최근에 전북대학교에서 재학생, 졸업생 해가지고 무려 32만여 명의 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또 군산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총장이 구속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북대 건부터 살펴보죠. 네네네.
그 유출 32만여 명 유출됐다고 네네.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역대급 해킹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발생 시점이 바로 그 7월 29일인데 전국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사실 전북 자치도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들도 지금 화들짝 놀라서 전부 다 그 개인정보 그 관리 시스템, 방호벽, 그 방호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하고 이러는 계기가 됐는데 사건을 좀 설명하자면 무려 일단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해커에게 네. 탈취 당한 상황인데요. 전북대가 개교가 1947년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약 그 77년 정도 됐죠. 네. 그동안 무려 77년간 그 디지털 정보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재학생부터 졸업생, 그다음에 네네. 평생교육원, 회원, 그리고 교직원 등 해서 개인정보들은 약 그 건수가 대략 한 32만여 건인데 이 부분이 다 털렸다라는 겁니다. 네네. 개인정보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유출이 네, 됐냐라고 어떤 보면은 이름부터 주민번호까지 핵심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소 등등 해가지고 예. 최소 그 개인정보 종목별로 최소 네. 29가지부터 최대 74가지, 어허. 80 그러니까 70여 가지에 달하는 이런 항목들이 현재 유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정석 기자는 전북대 졸업생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털리진 않았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조금 안심하는 면도 있었는데, 예, 나는 그래도 전북대 출신이 아니니 다행이다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요? 사실. 다행입니까 그게? 예, 예. 그런 생각까지 사실 했었는데,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기자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출입하기 전에 개인 정보를 다 제공하고 그렇죠. 신원 조회까지 다 거쳐서 문제가 없을 때 예. 출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어, 과거에 제가 교육 네. 담당 기자할 때 전북대를 한 2년여간 출입을 했는데 저 역시도 네. 이미 그때 개인 정보를 다 제공을 했었고 네. 심지어 자동차 번호까지 다 제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제공했고 신원조에 거쳐서 이렇게 한 2년여간 출입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 네. 제가 제공했던 개인 정보까지 다 탈취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현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거 한번 그 네네. 학교 측에 문의해서 네네 확인해 보려고 예, 정석 그럽니다. 기자 그렇지 정보 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않아도. 예, 예. 저는 사실 전북대 출신으로서 네네. 전북대 출신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정석 기자의 말에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저는 개인정보 털렸을까요? 안 털렸을까요? 당연히 털리지 않을까요? 안 털렸습니다, 저는. 아니 어떻게 예, 그런 일이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특수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 다만 제 이제 아내가 네네네. 전북대 네네네. 뭐 학사, 석사 그다음에 뭐 교직원까지 쭉 해왔는데 네네네. 정말 100가지가 넘는 네네. 개인정보가 다 털려서 지금 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네네. 이제 관련해 취재를 해봤는데 네네. 이 전북대학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방호벽이라고 표현하셨던 네네네. 정보 보안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 10년이 훨씬 넘은 거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IT 기술들이 발달하고 네네. 해커들도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 보안 시스템을 최신의 것들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네네네.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또 너무 오래된 시스템을 쓰고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전북대 측에서는 관련해가지고 한 100억 원 정도 네네. 꽤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네네네. 10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최신형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네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네.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총 이제 이 사건 터지거나 좀 있다가 네. 바로 대학 교수들의 성추문 사건들이 좀 벌어졌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북대의 재학 중에 재직 중인 한 교수가 대학원 교수인데요. 대학원을 맡고 있는데 자신의 제자인 그 대학원생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네. 그 사건을 좀 더 되짚어 보면 이 사건이 그 지난해 5월로 작년 5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그 피해 학생들이 대학 내 그 인권센터에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네. 대학 측도 자체 조사를 거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를 했는데요. 바로 정직 3개월을 징계 조치했는데 네. 그게 풀린 시점이 바로 최근에 풀리면서 올 들어서 풀리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됐고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찰 측에 소장을 고소하게 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네. 전북대 학교가 그래도 그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안에서는 꽤 큰 국립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만 뭐 이런 네네네. 사건들은 좀 네. 너무 종종 벌어지는 왕왕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네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저도 네네. 사실 전북대 출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는데 전북대의 경제적 가치가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예, 바이에른 뮌헨 구단의 가치와 같다. 뭐 이런 네. 홍보를 했다면서요? 아, 네, 사실입니까? 아, 네. 전북대가 늘 하는 그 홍보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지방 거점. 국립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전북에도 이제 여러 개의 국립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 거점이라는 표현을 항상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좀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이제 홍보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네.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흔히 그 경제적 가치를 따질 때 내놓는 그런 분석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경제적 가치로 논했을 때 좀 더 홍보 효과가 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전북대 측도 바로 이런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경제적 가치 분석 기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했더니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학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홍보 차원에서 좀 해봤더니 얼마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가 네.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걸 딱 총 따져봤더니 무려 6조 3,300억 원 정도 되더라.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아무래도 스포츠가 네. 그중에서도 축구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을 봤더니 거기도 6조 원대야. 우리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홍보가 예. 된 겁니다.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개해드렸듯이 그 역대급 해킹 사태 네. 그리고 또 곧바로 또 터져버린 그 네. 교직원 성추행 파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악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야 그 바이에른 뮌헨이고 뭐고 간에 지금 그런 거 홍보할 때냐 대학의 본연의 역할이 네. 기본부터 자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빈축을 사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제가 전북대 출신으로서 참 뿌듯하기도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군산대 얘기 들어보죠. 네. 군산대 총장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공교롭게도 이번 두 사건 다 우리 지방의 국립대들입니다. 그렇죠. 대표하는 그 국립대들인데, 그 사실 이제 2018년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건데요. 네네. 그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바로 2018년에 군산대 대학 내에 있는 해상풍력 연구원장에 재직했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 이번에 네네. 터진 건데요. 바로 그 해상풍력 연구원장 시절에 따낸 그 국책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에 그 무려 272억 원대에 달하는 국책연구개발 사업을 따냈는데요. 맞아요. 그때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화제가 됐었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 주역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장호 총장이.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들을 연구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 사업을 따르면서 그런 그 큰 지역사회 파급 효과도 막대할 거라는 네네네. 큰 기대를 낳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다 할 성과도 없었고 네. 그래서 4년 만에 이미 그 연구개발 사업은 중단이 국가에 의해서 강제 중단 조치가 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뭐 사업이 잘 안 됐다고 구속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었는데 네. 연구 성과가 없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아무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 이미 150억 원대에 달하는 연구비가 이미 사용이 된 사실이 네. 밝혀졌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연구 사업을 따낼 때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바로 풍력 발전의 핵심인 터빈은 국내 대표하는 그 터빈 제작사 중 대기업 중에서 한 곳에서 기증해주겠다, 연구용으로 기증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국책 사업을 따낸 건데 거죠. 예. 알고 보니까 MOU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네. 양해각서는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없죠. 예. 합의 내용인 겁니다. 네네. 바로 그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터빈도 오지 못했고 연구 개발이 진척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서 150억 원이 이미 사용됐는데 현재 좀 더 그 수사가 진행이 돼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공금이 유용된 네네.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들통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 가운데서도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비슷한 네네. 패턴으로 네네. 이 유용되는 게 이 네네. 연구비를 연구원들한테 네네. 줘놓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정 비용을 다시 네네. 페이백 받는 네네. 그런 이제 일들도 있어가지고 네네. 아무튼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 국립대 현직 총장이 좀 네네네.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건도 네네네. 있었다 그런 내용도 짚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립대들 왜 이러나 좀 반성하고 다시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TMF 사태 이후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피해가 큰데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원상 회복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 멀쩡하게 있던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악재까지 겹치고 있고요. 또 하나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민선 8기 전북특자도의 기업 유치 성과인데요. 자, 도의회에서는 이 기업 유치 실적이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 기업 유치의 허와 실을 두 도의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정의당 우현숙 의원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같은 이제 의회 생활 하시니까 어떻게 좀 친하십니까? 아이, 그럼요. 네, 이게 두 분이 조금 이게 그 사이가 좋아야 방송이 진행돼서. 예, 네, 좋습니다. 괜찮.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예결산 네. 위원회 때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께서는 네. 아무튼 그 예산 짚고 문제점을 짚는 게 네. 탁월한 감이 오. 있으세요. 좋습니다. 이게 하나 던졌고요. 또 예. 주고받고 해야죠. 근데 우리 오연수 의원님도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아, 그쪽은 내가 이해를 못했다. 해서 또 바로 또 얘기를 해줘서 아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 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 예.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그 TMF 사태 이후에 개별적으로도 뭐 여행 이제 뭐 환불권 그런 것도 이제 개인 피해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그 이커머스에 입점해 있던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상황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네.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150억 원 정도로 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통상진흥원하고 저기 협업을 맺었던 데에 있는 기업들만 포함이 된 거고요. 네네네. 거기 프로모션을 안 했던 우리 그 업체들은 네네네. 아직 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북 경제통상진흥원과 이런 이커머스 업체가 이제 협업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입점하게끔 이렇게 하는 협약을 맺었었는데 이런 사태가 펑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참 논란이 많은데 자, 오 의원님.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전라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의 대처가 좀 너무 소극적이고 아쉬운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는 그냥 판매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 네. 기업의 건전성이나 재무 안전성이나 그리고 정산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차제하고 그냥 홍보나 이를테면 판매에만 주력을 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164곳의 그런 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기업이라고 했어도 그냥 뭐 전자상거래업체 뭐 티무나 IMF에 네. 그 입점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렇죠. 것 같은데 전북자치도나 경제통상진흥원이 그 가운데서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 입점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북특자도나 경제통상진흥원의 책임을 좀 네, 더 네. 무겁게 좀 가지라는 그 기업들이 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기업인이어도 물론 이제 뭐 티몬이나 UF 같은데 입점하기 어렵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전북특자도나 경제통상진흥원을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아쉽다 그런 말씀하셨고 최근에 우리 도의회에서 그 윤여봉 경제통상진흥원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좀 했잖아요. 예, 그때 예.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일단 그 윤여봉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좀 통감을 했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하기 위한 그 대책을 서로 또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 머지 포인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있었죠.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사태인데 1천억 원이 손해를 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그 머지 포인트 사태를 보면서 이런 사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네네. 어찌됐건 국회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했어야 되는데 네. 한 번에 대한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관심만 끌고 그 네네. 후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이게 터진 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게 있는데요. 바로 도내 그 주요 기업들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오 의원님 우선 그 KCC 전주 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네, 이 완전. 가운데에서도 뭐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AM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이게 이미 베트남으로 1차 이전을 했다고요? 네. 그 KCC 전주 1공장, 2공장, 3공장이 지금 완주 산단에 자리를 잡고 네. 있는데 1공장에 3개 라인이 있습니다. PVC 라인하고 AM 라인하고 AMB 라인이 있는데 네네. AM 라인이 베트남으로 1차 이전을 아하.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AM 라인이라고 하는 게 뭐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봇대에 설치한 어떤 도자기. 기구,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걸 만드는 공장 라인인 것 같은데 이게 네. 베트남으로 아마 이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라인에서 일하던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AM 라인에서 일하는 58명의 노동자가 있는데요. 그 10명은 기존의 그 2개 라인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을 해고하고 10명은 그쪽으로 전환 배치를 하고 네네. 남아있는 48명에 대해서는 그 KCC 여청 공장과 김천 공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그래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살던 곳도 사실은 그분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20년에서 25년 동안 거기에 익숙한 그 노동 그렇죠. 현장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인이 없어지면은 김천이나 여천으로 가는데 그 김천의 여천 그 공장 라인에서도 가장 힘든 그러니까는 네. 가장 힘든 일을 정규직이 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들이 네, 하거든요. 그곳에 이를테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그쪽 라인으로 배치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5년 동안 애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는 그 또래 나이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가는데 뭐 이사 보용이 지원된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동 현장만 바뀌게 되는 그래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 회사 사정이 나쁘면 전환 배치가 아니라 해고도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노동자들이 네네.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봐도 한 50여 명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시는 건데 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한 200여 명의 도민들이 네네. 또 타 지역으로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실 도에서 사전에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파악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되니 5분 네. 발언을 통해서 이걸 전담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5분 발언하고 나서 보고하는 얘기가 원래 일자리 민생 경제팀에서 그런 업무를 해왔다. 근데 업무 인계 과정에서 업무 인계가 잘 안 돼서 그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유치 지원실에서 뭐 기업 애로 해소 지원팀, 기업 유치 지원 과가 2개 있는데 네네. 기업 유치과에서 하지 않고 노사 관련한 일자리 민생 경제팀에 네네.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요. 담당 업무도 좀 네. 잘못됐다 그렇게 네네. 보고 계신 거네요. 김 의원님. 뭐 KCC 하면 우리 지역에 몇 안 되는 그래도 대기업이죠. 대기업 예, 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다고 보세요? 그 오연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하는 거고요. 일단 전북 자치도의 행정은 신규 사업 발굴에만 혈안이 네. 되어 있다. 아하, 예. 근데 그것은 14개 그 시군 자치단체장하고의 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전남북 자치도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자체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해서 지금 과연 우리 그 대기업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 무수님들이 과연 그런 기업들에 찾아가서 네네.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예. 저는 그것을 되묻고 싶고요. 네. 익산 같은 데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대기업이 공장을 부지를 달라고 했는데 네. 부지가 없어서
이 공장을 청주에다 짓는 이런 사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도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님들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네, 또 네. 하나는 숫자에 있는 신규에 있는 기업들을 몇 개를 유치했다. 네. 사진 찍고 MOU하고 이런 걸로만 치중이 되고 네. 또 하나는 도민들이 너 뭐 했어? 네, 했을 때 네, 네. 나 기업 몇 개 유치했습니다. 아. 이런 걸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총체적 난국에 네네.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얘기할 기업 유치의 성과, 허와실에 대한 부분과도 사실은 맞닿아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장 입장에서는 자기 면 세우고 자기 공약 사업을 챙기기 위해서 신규 기업 얼마 유치했다에만 신경을 쓰지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내지는 사후 조치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KCC 1라인, 하나 정도의 라인입니다만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더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뭐 KCC 공장에서도 그런 뭐 적자라는 이유로 이제 네. 라인을 철수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지금 파악을 했는데 그 익산에 그 익산 공단에도 LG화학이 라인을 정리하고 그리고 어느 공장은 매각하고 뭐 네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CDC 공장이라서 칼라 디자인 센터 해가지고 그 차량에 미묘하게 그 플라스틱에 색을 입히는 네. 그 중요한 공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점적으로 LG화학에서 키우던 사업이었는데 여기를 완전히 철수를 하고 20명이 이를테면 타지로 떠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ABS 라인이라고 46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는 네. 완전히 이를테면은 다 인원을 갖다가 다른 데로 다 전환 배치하고 건물까지 철수한 상태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만 남아 있는데 네. 거기도 이를테면 계속 철수를 하니까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네네.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2차 전지 특화 단지라도 유명했는데 네. LG에서 그 운영하던 양극재 공장도 매각을 한 상태였는데 이것도 이제 도에 이제 이걸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네네네. 파악조차 못하고 이를테면은 도에서 직접 파악이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자료가 있냐 없냐 그래서 자료가 안 오면은 그냥 기본적인 예전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네. 우리가 몰랐지만 네네.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김 의원님, 그 전라북도 이렇게 민선 8기 들어가지고 김관영 지사 책에 들어와서 기업 유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발표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기업 1공무원 뭐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1기업 1공무원에 대한 효과를 그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게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 위원회에서 기업들을 만나보면 과연 누가 1공무원으로 자기 회사에 되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몰라요? 기업에서요? 있는 상태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증설에 대한 유치 그 보조금도 네네.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희 전라북도가 유치 보조금이라든가 증설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세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다른 데보다 좀 맞춰주지만 방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1공무원이 하나의 기업들의 정말 가족처로 해서 정말 애향 기업이라고 네네. 이런 것을 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 공무원들은 동향을 파악을 해서 빨리 보고를 해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그 지역에서 일터를 잡고 일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산토끼 잡으려다가 쥐토끼 놓치는 거죠. 그렇게 딱 정확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짚어야 될 내용인데요. 이건 좀 그 냉정하게, 좀 냉철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제가 계속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라고 하는데 입이 잘 안 붙네요. 예, 전북 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실적인데요. 자, 이게 부풀리기다라고 하는 지적이 도입에서 나왔잖아요. 특히 김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계속 그러니까 도정 질문 5분 반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이게 부풀려진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MOU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MOU라는 게 그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 정해져서 정해져 있어서 그걸 못 지키는 기업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지금 바로 공장을 착공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숫자로만 기록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그때 도정 질문할 때 했던 거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A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협약을 파기를 하고 B 지자체의 똑같은 회사가 네. 협약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의 두 건으로 올라와 있는 이게 또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기업유치 보조금이 나가면 네. 도하고 협약을 한 데만 나가요. MOU 네네. 맺은 데만. 네. 자치단체하고에서 협약을 맺은 데는 도에서도 기업유치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아, 예.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네. 김관영 도지사님이 대기업 5개를 유치한다고 제 일을 맞아요. 보내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물류단지가 네. 고창에 있습니다. 네네. 그게 기업 유치일까요? 물류단지요? 예. 기업 그냥 공장 아닙니까? 공장? 그냥 그 물류센터 창고? 그러니까 창고. 네. 근데 그 이제 에피소드가 네. 지금 현재에 있는 기업유치 실장님하고 전에 계셨던 실장님하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5개 대기업 유치를 했냐? 네. 근데 전에 있는 실장님은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 네네. 근데 삼성에 이게 고창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 물류센터가 대기업 유치냐?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실장은 이번에 업무보고 때 네. 얘기를 했더니 예, 대기업 유치 맞습니다. 어허, 예. 그러면 5개 대기업 유치했냐? 네. 예, 다 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네네네. 이런 거죠. 음, 숫자 부풀리기가 뭐냐면 네. 판단 기준에 누구는 그걸 대기업 유치라고 생각, 공무원조차도 네. 판단을 하고 또 공무원은 아니 이건 대기업 유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말 이런 기준이 좀 고무줄로 생각을 하고 네네네. 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김관영 기사님을 뽑아줄 때의 대기업 5개는 정말 뭐 우리나라의 뭐 10대나 20대 기업들 중에 네.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이 와서 좀 고용 인원은 그래도 한 500명 이상 네네네. 하고 거기에 최소한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네. 낙수 효과로 거기에 네. 있는 2차에 있는 밴딩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따라서 오고 네.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수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조차 저기 이 물류센터에 있는 것도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야 이제 도지사 공약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임 실장과 현재 실장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게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유치가 되고 유치가 안 되는 뭐 그런 고무줄 잣대를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6년간 그 전라북도가 체결한 투자 협약을 보니까 전체 한 400여 건, 한 39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 한 75건이 이미 협약 철회나 무효화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 의원님. 아무래도 이렇게 그 MOU라고 하는 양해각서잖아요. 사실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든 양해각서가 체결을 해놓고 이게 계속 무효화되는 이런 것들 좀 이제 뭐랄까 좀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장치를 마련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관리를 더 철저히 네네. 해야 된다고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는 투자 협약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마련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투자 협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세밀한 이를테면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언론에 그 MOU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지사가 선거에 네. 나가기 위해서 기업 유치하면 사람들이 14조나 2년 만에 됐단 말이야. 우리 네네. 전북은 진짜 이 기업 유치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어. 허황되게 장밋빛 청사진을 이렇게면 제시한다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한 거에 더 중점을 가지고 좀 도지사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의원이 지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근데 김 의원님께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라고는 MOU가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라북도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약간 유혹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냥 MOU 정도 가지고도 내 실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이거를 MOU 말고 뭐 그 윗단계 뭐 MOA나 그런 약간 법적 효력이 있는 단계부터 공표하게끔 좀 실질적으로 하는 뭐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MOU는 뭐 기본적인 걸로 하지만 네. 정말 이게 착공에 전라북자치도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네. 어떨 때는 그 기업한테 일단 먼저 MOU 먼저 하시죠. 공무원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는 하는 거지만 어찌됐건 착공을 해서 그게 전라북자치도에 있는 정말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네. 유도를 하는 게 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는데 착공 환기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또 다른 이게 MOU가 시간이 지나서 뭐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을 찾아가서 읍소를 하더라도 네네. 정말 착공에 이뤄서 우리 지금 인력들을 양성해서 그 인력들이 젊은 인력들이 좀 인력 창출을 할 수 있는 네네. 것까지 그런 더 노력이 필요하다. MOU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네네. 제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체장들의 관심이 아까 저 계속 언급합니다만 신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좀 필요하죠, 당연히 발로 뛰고. 다만 유치해놓고 그다음에 MOU를 맺어놓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착공까지 이르게 하는 거. 예.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 말씀. 예.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이제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물론 지방 세수도 걷어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인구들의 유출을 막기 위함인데 자 이런 상황이면 과연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나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좀 지금 보십니까? 어쨌든 MOU로 맺은 그 일자리 기업 유치로는 청년들을 이렇게 머무르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이 다시 했는데 뭐 그 위탁 그러니까 네. 그 비정규직으로만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2차 전지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은 그리고 공장에서 그렇게 땀 흘려서 이런 만큼 대접을 받으면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가겠지만 지금 기업 유치하는 기업에 청년들이 과연 갈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보다는 지금 뭐 귀농 귀촌에 뭐 청년들이 왔을 때 농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지금 귀농 귀촌에서 청년들이 네. 거기에 정착하는 이유는 거기에 깃들여진 문화나 지역의 이를테면 특성들을 자기 그런 성향이 맞으니까 머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를 외치는 것보다는 네. 전북에 특화된 그 문화 콘텐츠를 좀 마련해서 네.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업 유치 얘기를 했는데 기업 유치보다는 귀농 귀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굉장히 재밌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사실 농도여서 굉장히 큰 농업에 대한 강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로 생각하고요.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이거 오늘하고는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자 통화 문제잖아요. 두 분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김 의원님, 전주완주 통합 한참
그 김관영 지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바로 반대 네, 말씀하십니까? 반대 왜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지금 전반련에서 그 용역을 했던 결과를 보면 네. 군산, 김제, 부안을 네. 이렇게 묶고 네. 전주, 완주, 익산을 이렇게 묶어서 예, 예. 있는 그 메가시티에 네, 가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 완주 통합을 하고 군산, 김제, 부안이 통합하면 익산은 붕 뜹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거에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993년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통합의 효과가 네. 익산군에는 미치지 못해요. 어허. 안 좋은 것들만 익산군으로 다 갔습니다. 네네. 그때 세수는 익산군이 더 많았습니다. 네. 저는 전주 완주 통합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네. 이와 어찌 됐건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사회적 협의에 대한 노력이 일단 저는 일도 없었다. 네, 네. 저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저는 반대의 입장을 알겠습니다. 확실히 김 의원님이 지역구가 익산이라고 우리 적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버리시네요. 오 의원님. 아니 제가 2013년도에 전주 시의원이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전주 완주 통합 그때도 논의가 있었는데 네. 정치인들이 너무 앞장서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네. 제가 반대 의견을 표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완주 국민들이 정말 이 통합되는 거에 대해 불안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해소 대책을 전주시에 내오지 않으면 이건 통합이 돼도 문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주제가 기업 유치 관련된 거였는데 이게 뭐 지자체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도 클 것 같습니다.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두 분도 앞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